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일단은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하고 오늘도 하루 마무리 합시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요즘 장이 보니까 상당히 변동성도 심하고 상당히 좀 힘들어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좀 뭔가 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팔고 개미들은 사고 또 연기금이 사고 연기금이 그동안 우리 코스피를 좀 올려놨죠. 코스닥도 올리는 것 같은데 연기금만 이게 해야 할 게 아닌데 결국은 이렇게 막 사주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제 외인들은 팔고 나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코스피 오늘 그 이틀 연속 상승을 했는데 그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가 한풀 꺾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 10거래일 만에 이제 순매수세를 이제 좀 보였습니다. 기관애들도 동반 순매수했고 오늘 코스피는 2,570선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고 시가총액이 큰 제약과 바이오 업종이 하락한 영향이 좀 있어요.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 대비 18.03포인트 올라서 2,576.16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는 전거래 대비 15.42포인트 올라서 2,573.5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들이 홀로 순매수해가지고 장을 이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를 이끄는 수급 주체가 바뀝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는데 이날 외국인과 기관애들이 각각 1382억, 1557억 순매수했어요. 개인들은 369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이면서 전날 뉴욕 증시는 반등을 했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 심리도 완화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서 캐나다랑 멕시코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은 이날 일부 품목에 대해서 유예나 철폐를 고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백악관은 이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1개월 동안 관세 면제를 정할 것이다. 상호 관세는 여전히 4월 2일에 발효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유가증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체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네요.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네이버 이렇게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삼성의 경우 4거래일 만에 외국인 순매수를 재개했는데 인터넷, 방산, 자동차, 음식료 이런 업종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좀 주도를 했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철강 관련주 올랐습니다. 큐스틸 세아제강 52주 신고가 경신했어요. 반면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12.03포인트 내려서 734.92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홀로 4,41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은 각각 2,125억, 2,172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알테오젠이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HLB, 에코프로, 리가켄 바이오 하락했고요. 레인보우도 차익 실현이 이뤄지면서 주가가 6% 넘게 이제 빠졌습니다. 알테오젠은 할로자임과의 키루트다 피아주사 특허 분쟁 가능성 보도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 AI 반도체 밸류체인과 관련해서 그런 업종도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마벨 테크놀로지 주가 폭등에 연동이 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썩 좋지는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좀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맨날 관세 관련된 이야기만 주구장창 떠드니까 참 지치는데요. 지쳐. 상당히 힘들다. 사모펀드 MBK 참 좀 큰일이네요. 이게 사모펀드 MBK가 20년 전 외환은행 먹튀 논란을 일으킨 외국계 펀드 론스타에 대항할 국내 첫 이 사모펀드로 만들어도 관심을 끌었었는데 이제 국내 기업이 헐값에 외국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순기능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수익만을 쫓는
약간 투기 자본이라는 평가가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기자가 또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2015년에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7조 2천억 정도를 가지고 홈플러스를 인수를 하네요. 차입금 규모가 상당했고, 그 이후로 이제 자산들을 팔아가지고 겨우 이자 비용으로 쓴다는 비판이 반복이 됩니다. 흑자 매장이자 알짜 매장이 영업을 포기하고 폐점한다는 것은 투기자본 MBK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마트 사업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참 문제가 이게 이런 일들이 없게 하려면은 사모펀드가 이렇게 기업 인수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법으로. 이게 참 큰일입니다. 너무 이윤만 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피해 많이 보겠어요. 직장 없어지지 사라지지. 응? 결국은 이렇게 자꾸 안 좋으면 침체까지 가는데,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은 좀 빠졌다고 했죠. 영국이 좀 시원하게 또 빠지네요. 영국 현재 0.94% 흘러내리고 있고요. 프랑스도 현재 0.37% 빠지고 있고, 독일도 약간 좀 빠지다가 살짝 꺾여가지고 약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왠지 좀 그 추세가 하락 추세네. 보니까 약간 좀 하락 추세입니다. 꺾입니다. 다 지금 보니까 하방으로 안 좋아요. 오늘 필러는 2% 정도 올랐는데, 야, 오늘 또 보니까 시원하게 또 빠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좀 안 좋습니다. 찬바람 쌩쌩 불고 있어요. 환율은 1449원입니다. 밤 되니까 올라가네. 보니까 낮에는 신나게 빼더니 달러 1분은 148.42엔. 계속 빠집니다.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엔화 강세로 가네요. 엔화 강세로. 유가는 66.31달러, 일본 엔화 979.42원 많이 올랐죠. 유로화 1563.54, 중국 엔화 199.88원, 휘발유 1712.36원, 국제 금값 2926달러, 국내는 13만 4921.63원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을 보니까 4.307이네요. 4.307, 0.94% 올랐습니다. 10년물 금리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뭐 트럼프 10년물 금리 끌어내리겠다고 굉장히 설레발 쳤는데 오르고 있네. 선물은 보니까 다우 0.89, S&P 1%, 나스닥 1.26, 러셀 1.00인데 좀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선물지수. 우리 삼성전자는 잘 버텼어요. 그리고 잘 버텼지만 내일 또 미국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또 찬바람 불면은 같이 또 기침하지 않겠는가 재채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54,000원 선을 기준해서 한 1% 정도 빠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45,000원 선으로 해서 밑으로 좀 쏠릴 수 있어요. 많이 빠지면 2%까지 빠지겠지만 1% 내외도 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밀렸을 때 만약에 근데 오르면은 한 1% 정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 그 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아침 새벽에 봬요. 여러분 굿나잇.